반갑습니다. 오늘 위로북수 출판사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위로북수 대표 류지언이라고 합니다. 고유미 기자님과 같이 인터뷰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로북수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따뜻하게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위로북수라는 출판사를 설립하신 배경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위로받을 수 있는 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발전, 그리고 명예, 그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어때요? 굉장히 공허하고, 그리고 제가 상담 현장에서 있으면서 상처받고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택적인 매개체로 책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책이라는 건 언제든지 제가 위로받고 싶을 때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 이끌림이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로를 주는 그런 책을, 위로를 그동안 해줬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께 딜을 해보자라고 처음 아이디어를 냈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앞으로도 위로북스가 어떤 출판사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공허할 때 위로를 받고 나면 굉장히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되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좋은 사회를 만들고 결국은 인류 모두가 아름다워지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제가 예전에 작가님이 썼던 성격이 자본이다라는 책을 정말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요. 이번에 또 새로운 책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제목을 보면요. 애니어그램 소통을 디자인하다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또 숫자 9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 표지 디자인만 보아도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이 표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삼라만상의 온 우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정말 다양한 복잡 다단한 인간들의 삶이 사실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각자의 연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인공이고 어떤 사람은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좀 역동적인 어떤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바로 소통을 잘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이라는 소통 도구가 여기에 중요한 도구로 들어가고, 애니어그램은 9가지, 애니어가 숫자 9라는 뜻이고 이제 그람이 그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9가지의 인간의 대상화된 성격 9를 표현을 했고, 9라는 거는 신비의 숫자입니다. 완성수가 되기 전에 어떤 인간의 세상 만사를 또 내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하고 같이 표지에 좀 신경을 썼는데 역시 표지에 신경을 쓴 티가 납니다. 여기 보면 애니어그램 2.0이라고 써 있는데요. 네. 기존의 애니어그램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모든 학문이 심리학도 그렇고 교육학도 그렇고 모든 학문에는 기초 학문이 있죠. 기초 학문에는 아주 중요한 이제 명제에 따라서 결과를 이끌지만 그것은 실천까지 가기에는 액티비티한 힘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중요한 이론을 우리가 깨치기 위해서는 변혁적인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애니어그램이라는 이 도구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게 이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현재보다는 더 나은 어떤 애니어그램에 디벨롭된 단순히 이제 철학적인 사유만 뜻하는 이 도구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은 실용성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애니어그램 2.0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소통을 디자인하다라는 문구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강사님, 어떻게 하면 내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다 자기 성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소통을 이제 디자인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내가 어렴풋이 어떤 유형이라는 것도 알고 내 성격의 장단점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정확한 시기와 흐름, 그 다음에 그 주기 있죠. 모든 자연은 이제 흘러가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떤 사람은 타이밍이라고 그래요. 그걸 아주 잘 활용을 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노력은 하지만 노력한 대가에 비해서 항상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보편화된 이 소통을 잘 디자인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했었죠, 스스로. 그렇게 하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요새 소통 불발로 힘들어들 하잖아요. 요새 인간이 아닌 제2의 어떤 AI가 이제 제2의 이제 소통을 돕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이제 AI의 힘을 빌어가지고 디자인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소통 디자인이라고 처음에 하려다가 소통을 디자인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정해봤어요. 아, 그렇군요. 또 AI와 결합이 됐다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는 주역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64괴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이 주역의 그런 이론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소통을 디자인하다 이 책에 보면은 애니어그램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주역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옵니다. 파트 3에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우리 조상들의 어떤 지침서 같은 거예요. 무려 이제 한 3,000년 정도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주역인데 이건 단순히 고전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인간관계에 엄청난 빅데이터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돼요. 특히 주역에서는 음과 양의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우리나라 태극기에도 보면은 공군관리 위에 가운데 태극 문양을 보면 위와 아래가 있죠. 그게 이제 음과 양의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4개의 궤도 주역에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역이라는 거는 괴사와 이제 효사라는 게 있어요. 괴사라는 건 각 궤가 담고 있는 상황의 큰 그림과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 그 다음에 효사라는 거는 궤를 구성하고는 각 효마다 구체적인 어드바이저를 해줍니다. 근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큰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괴를 딱 살펴보면, 서두르지 말고 사람을 모아서 협력하라라고 이제 방향성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괴에서는 과감하게 혼자 결정해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렇듯이 주역은 어떠한 명확한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그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주역의 어떤 힘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왜 나는 이렇게 행동할까?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내가 바라고 있지?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본질은 뭐지? 하면서 단순히 뭐 기륭하복을 위해서 정치는 도구가 아니라 자기 성찰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 우리 삶에도 이 주역이 많이 녹여져 있거든요. 그 사상의학, 테르민, 소민, 소양인 여기도 보면 이게 주역의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정치 이런 데도 굉장히 주역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 주역은 불확실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기도 하고요.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사주팔자에 얽매여 있는데 좀 더 큰 틀로 좀 이렇게 확장된 의미로 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역과 애니어그램이 만난다면 굉장히 파워풀해지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더욱더 이 책이 읽고 싶어지는데요. 아직은 정식 출간이 안 됐고 사전 예약 판매만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벌써 베스트셀러의 움직임이 보인다고 사실인가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오늘 네이버 검색했더니 베스트셀러라고 제 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많은 독자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꼭 이렇게 시중에 서점에 이 책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 책을 읽은 독자분들께 작가로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소통이란 말도 알고 디자인이란 말도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여러분 애니어그램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 주형 몰라도 돼요. 그 해답은 누가 내주냐면 빅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학습한 아주 스마트한 AI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일상생활에 아주 곳곳에 스며져 있는 AI에게 단 이 책을 통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로드맵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현안을 알 수가 있고 생활 속에서 책을 통해서 아주 가볍게 그렇다고 이 책이 뭐 어렵거나 이제 고서처럼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갔지만 이 주역이 주는 의미나 애니어그램이 주는 의미나 리플렉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독자분들이 읽어보셔도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이네요. 혹시 이 소통을 디자인하다 또 후속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위로북스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소통이 가장 어려운 문제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정체성이 굉장히 디파인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그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어떤 한 인물의 어떤 사례를 들어가지고 그 총각내 야채가게를 쓴 30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 김영한 작가님의 제주에서의 그 삶 1800년도에 나왔던 소로의 월든이라는 책이 아시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퍼졌고 누구나 이 책을 알기는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꺼내서 읽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이 책이. 근데 현대판 월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자유분방한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한 그 내러티브한 이야기를 자유를 디자인하다라는 책에 녹여냈어요. 그래서 김영한 작가의 삶,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은 자유로움 속에서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사회 속에서 그리고 나 자신을 따뜻하게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디자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위로 시리즈로 소통, 자유, 그리고 사랑 세 가지를 이제 연말 되시면 이제 시리즈로 정말요? 네, 이렇게 선물도 하고 해드리고 싶네요. 와, 이 시리즈가 나온다니 그 다음 책도 더 궁금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를 마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번 전해주세요. 오늘 우리 고영미 기자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참 따뜻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멋진 우리 기자님과 이런 시간 갖게 됐고 소통을 디자인하다 오늘 여러분들 소개하게 돼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이 인간관계에 대한 빅데이터를 담았다 이런 말씀이 전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보시고 또 나의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소통관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가을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로북스 대표님이시자 류지연 작가님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성격은 얼핏 보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애니어그램은 이 복잡한 세계를 놀라울 만큼 단순하게 풀어내는데요. 바로 세 가지 힘의 중심, 성격의 뿌리를 나누고 그 안에서 9가지 성격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죠.